우선 한국유학협회에 대해서 아시나요? 모르시죠? 현재 한국에는 유학에 관련된 협회가 저희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한국유학협회는 현재 한 38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현재 약 100여 개의 유학원들이 멤버십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학협회가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걔네는 사기 잘못 쳤다 가는 사형이에요. 근데 한국은 법인이 아니에요. 비영리예요. 왜 아직 그러냐면 저희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현재까지 에이전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집단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해서 38년 동안 수차례 국회에 요청을 하였지만 통과가 안 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용할 땐 이용해 먹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유학원 주변에 피해봤다고 하신 분들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소보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전화를 하세요. 공정거래 전화하는데 해도 그쪽에서 답변을 못 주는 이유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해서 아니면 불편을 겪어서 아무리 공정위나 소보원에 전화를 해보셔봤자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답변은 한국유학협회에 전화해보세요입니다. 현재는. 가장 지금 한국의 문제가 뭐냐? 유학원은 허가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관련법도 없고 허가제도 아니다 보니까 이 허가제가 아닌 게 왜 문제인 줄 아세요? 필리핀으로 한 2달 어학연수 갔다 와놓고서는 영어권 전문 유학원이라고 유학원을 차려요. 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니까. 아니면 어떻게 영업을 해요? 네이버 카페 같은 데다가 커뮤니티 만들죠. 전문 어학연수 전문, 유학 전문 해놓고 인터넷으로 연락 오면 상담하고 수속해서 보내요. 근데 수속하는 거 좋아요. 막 학비 할인 많이 해줘서 보내는 거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비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 비자를 여러분들 신청했다가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 수속해 한번 잘못되잖아요. 유학원은 비자 안 나오니까 그 학생 수속 못하니까 끝일 수도 있지만 진짜 큰 문제는 뭐? 그 학생은 2, 3년 동안 비자 못 받아요. 그래서 프로페셔널을 찾아가셔야 돼요.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유학협회에서 유학업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저희가 재정법으로 현재 9월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이번에 패스가 되면 내년부터는 유학원이 허가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유학업법이 지금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첫째, 보증보험이에요. 유학원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들어야 돼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 학비가 문제가 됐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생겨요. 둘째, 오피스. 유학원들이요. 직접 방문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유학원들?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조그만 데들도 있고 오피스텔인 데도 있고 많죠. 근데 사업자 확인하시나요?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만 등록을 해도 유학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자 등록증도 사실은 그거 있다고 해서 내가 피해봤다고 해서 그 회사한테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최소한의 등록도 안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소한 안전장치가 법적으로 없으니까 최소한 사업자 등록증 상에 나와 있는 주소지와 그 실제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 위치가 일치하는지는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유학 상담사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지가 미국 비자 전문가래. 전문가든 아니든 상관없는데 내 비자 했다가 떨어지면 여러분이 2, 3년 동안 못 가요. 그리고 미국 비자 스페셜리스트라는 거는 없어요. 광고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미국 비자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식 대사관 지정 비자 전문기관, 전문 유학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요, 비자 떨어지면요, 대사관에서 시키는 대로만 준비하면 돼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떤 유학원들 자꾸 서류를 위조해줘요. 서류를. 그러다 걸리면 유학원도 처벌받지만 여러분도 처벌받으세요. 아무튼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유학원들만 대상으로 허가제를 주려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유학원 찾는 방법. 확실한 건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안전한 방법들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소지가 일치해야 되고.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유학협회가 만든 공정위 유학거래 표준약관 및 어학연수 표준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한 계약서를 먼저 쓰실 때 계약서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계약서 유학원에서 얘기 없으면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 뭐?
공정위에서 만든 유아거래 표준약관이나 어학연수 표준약관 사용해 주세요. 이거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공정위 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뭐 대학원, 뭐 대학교 수속하면 수속비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서류를 넣어갖고 학교를 찾았어. 그래서 학교를 뭐 몇 개까지 유학원에 찾아줬어. 일을 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갑자기 내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어.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는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학교 그래서 신청해서 어플리케이션 썼어. 그리고 비자 수속 들어가기로 했어. 근데 갑자기 내가 취소했어. 그러면 50%, 70%각 개인에 따라서 또 환불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게 유학원은 서비스업이에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어플리케이션 다 쓰고 이것저것 다 했잖아요. 근데 유학원이 그만큼 일을 한 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일을 했는데 100% 나 갑자기 안 가기로 했으니까 다 돌려줘. 그러면 이거는 고객 입장에 너무 생트집이에요. 근데 그 약관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세요. 셋째, 내 조건에 맞춰서 학교를 추천하는가. 충분히 내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나한테 맞는 조건에 학교를 찾아주는가 꼭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덤핑 학교들이 있어요. 덤핑 학교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쪽 많이 주면 유학원 수익을 많이 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추천하면 위험한 거예요. 네 번째, 너무 큰 성공을 확신하지 않는가. 명문대 합격 보장. 이거는 공정위의 과장 광고 단속 대상입니다. 명문대를 어떻게 무조건 갑니까? 무조건 못 가요. 왜? 조건이 맞아야지 가요. 예? 이렇게 광고해놓고선 나중에 이런다니까요. 아이가 성적이 안 좋아서 결과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었네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믿지 마세요. 그리고 비자 발급에 너무 확신을 주진 않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나온대. 내 손만 거치면 무조건 비자 나온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자꾸 이제 미국 비자 문의를 협회에다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한국유학협회에서 비자 문의 오시면 저희가 정말 FM대, 잘하는 데가 아니라 FM대로 해줄 수 있는 데를 저희는 그냥 소개시켜 드리거든요. 회원사 중에. 미국 비자 같은 경우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재정 보증의 역할을 못 해줄 때, 예를 들면 부모가 돈이 많아. 자꾸 영문양고 증명에 돈만 많으면 비자 잘 나온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일정한 수익을 얻는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비자 대상 재정 보증인으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애 성적이 너무 안 좋아. 조기 유학 가는데. 그럼 그래요, 영사가. 너 한국에서도 공부 더럽게 안 했는데 네가 무슨 미국 가서 공부하냐고. 그래서 비자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요, 사유서를 써서 다시 비자 신청하세요. 조기들은, 주니어들은 거의 줍니다. 그걸 몰라서 못 받는 거지. 다음, 환불 규정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유학원에 계약서가 있어요. 유학원에 계약서 꼭 계약서 쓰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유학원 계약서가 있으면 또 무슨 계약서가 있냐면 내가 가는 학교의 환불 규정의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학교는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계약서예요. 그래서 그 환불 규정을 잘 봐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유학원들이 처음에 학교 어학연수나 이런 걸 갈 때 돈을 낼 때 환불 규정을 설명을 안 해줘요. 근데 이 학생이 가는 학교에 대한 환불 규정에 대한 설명은 법적으로 의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좀 보험 아시죠? 보험 광고 보시면 보험에 대해서 환불 규정에 이런 거 명시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막 CF 같은 거 보면 매장 보험 광고만 끝날 때 뭐 이거는 3달 이내에 해약했을 때 몇 프로를 환불해주면 막 빨리 나오죠. 급하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게 환불 규정을 꼭 고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학원이나 거래하실 때는 이 학교에 대해서 환불 규정을 설명해 주는지도 보시고, 아니면 안 해주면 요구하세요. 설명해달라고.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했는데 진짜 돌아오는 상황이 됐어. 근데 유학원에서 환불해달라고 그랬대. 유학원이 그래. 아니 이 학교에 원래 환불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돌려드릴 수 없어요. 근데요, 사실 그걸 유학원이 어쩔 수 없는 게 맞긴 한데 유학원도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왜? 환불 규정 미리 설명 안 해줬으니까. 네. 유학원들이, 제가 한국유학협회 사무국장한테 이런 얘기 해주면 싫어해요. 유학원들 피 보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미리 알고 상호간에 완벽히 계약하면 이런 문제 나올 일도 없어요. 한국유학협회 회원사가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윤리 강령과 표준 약관 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안전하다는 거예요. 제 편 드는 거 아니에요. 협회 회원사는 유학거래 표준 약관 쓰게 해놨어요. 그리고 송금의 자유를. 송금은요, 어학연수 직접 하셔도 돼요, 원래는. 은행 가셔가지고요, 유학원한테 학교에 대한 인보이스 받아가지고 직접 송금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또 뭐? 유학원한테 송금할 거면 유학원은 CBS 라이트 같은 유학원이 유학원 이름으로 송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왜 힘드냐면 가끔씩 이렇게 그룹으로 보내요. 그룹으로. 그 학교 가는 학교가 여러 명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유학원들이 개인마다 보내는 게 아니라 묶어서 보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송금 그때그때만 체크해주고 이러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송금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거 넘어가주세요. 그래서 아까 한국학회는 그런 윤리강령과 표준 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적으로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요. 우리가 유학업법 통과돼서 유학원이 허가제나 등록제로 바뀌면 저희 모든 협회 회원사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그럼 수속까지 이제 우리가 수속 시작했다고 생각합시다. 예? 우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유학원 상담 받고 뭐 해야 되니까 홈페이지 주소 및 사업자 등록증 상호 체크합니다. 물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명과 상호명이 틀린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 이제 추가 종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 분야와 상호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주소지 체크하셔야 돼요. 일치하는지, 튈지 안 튈지, 예? 판단하셔야 돼요. 셋째, 아까 말씀드렸죠. 유학원들은 계약서가 자체 유학원의 계약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 경우는 그 계약서 서명하시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계약서 있으면 서명하는데 이게 불공정 계약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서명만 했다 하면 환불 100% 못 해준대. 아무것도 못 해준대. 환불 안 된대. 근데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유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 유학원 상담했더니 자꾸 좋은 얘기만 해. 나 성공할 것 같아. 인생 바뀔 것 같아. 인생 폈어 이제. 막 흥분돼. 기대돼. 눈앞에 아무것도 순간적으로 안 보이니까 계약서 끝까지 안 읽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고객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계약서 읽어보라고 있는 거니까요. 계약서 끝까지 읽으세요. 아니다 싶으면 물어보세요. 왜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냐. 근데 그 계약서도 안 쓰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정위 표준약관, 어학연수 표준약관, 유학표준약관 사용해서 서명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최소한 보호받는 방법이세요. 근데 그거 못 쓰겠다고 하면 거기 수속하시면 안 되죠. 그쵸? 다음, 싼 학교 찾기보다 나한테 맞는 학교 찾으세요. 진짜 학생들이 미련한 게 뭔지 아세요? 학비 할인, 월 40만 원 할인, 막 어학연수 가는데. 근데요, 많이 주는 만큼 환불 규정이나 여러 가지 룰도 안 좋아요. 그리고요, 학교들이 왜 그러면 할인을 많이 할까? 유학원이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할인을 많이 해? 그쪽에 돈을 많이 주니까 많이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너무 상식적으로 말해, 내가 생각해 너무 할인 많이 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수기도 보고 여러 찾아보시고. 또 학교마다 성격이 많이 틀려요. 어떤 데는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스피킹 위주, 어떤 리스닝 위주, 어떤 IELTS 준비반, 어떤 토플 준비반, 테솔반 많아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데를 가지 왜 자꾸 학비 보고 가세요? 평생 한 번 가는 어학연수. 그러면 할인 안 되더라도 퀄리티 있는 어학원 가세요. 대학교 가시고. 진짜 미련한 짓 좀 하지 마세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비자 준비 시 편법보다는 정법 사용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려요. 괜히 편법 이용했다가 한 번 떨어지면 여러분 못 가세요. 제대로 하세요. 자꾸 어떤 데 이러죠? 아, 저기 수수료 얼마 주시면 지금 돈 없으시니까 영문장구 증명 만들어 드릴게요. 한 저희가 3천 정도 땡겨다가 장구 증명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거 걸리면 여러분들도 법적 처벌 받으세요. 서류, 재직증명서도 없는데 자꾸 그거 유학원에서 만들어주는데 먼저 나서서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환불 요청 시 유학원과 학교 규정,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환불 규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했죠. 영국
진짜 환불 규정 내가 봤을 땐 안 좋아요. 아직까지는. 괜히 피봅니다. 그래서 영국은 웬만하면 어학연수 가시려면 내가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치고 온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미국, 캐나다, 몰타 이런데 환불 규정 다 있어요. 유학원이 안 보이죠?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어요. 그 사이트에. 물론 영문으로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아셨죠? 다음. 그래서 유학 어학연수 표준약관을 사실은 사용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릴 것 같고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피해 사례를 좀 볼게요. 피해 사례. 이제 여러분들 이게 와닿을 거예요. 불공정계약. 어떤 아이가 조기 유학을 갔어요. 조기를 갔는데 어떤 한 학교를 갔거든요. 학교를 가서 거기에서 다이렉트로 한 학교를 가서 홈스테이를 소개받는 거예요. 학교에서 소개시켜주는 거. 근데 막상 가보니까 홈스테이가 개판이야. 딸아이를 보냈거든요.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집이 아빠랑 엄마랑 그리고 여자아이 하나가 있는 집이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 여자의 딸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쇼핑을 갔어. 한국 아이는 집에 있고. 근데 이 아빠가 혼자 아빠랑 딸을 둘이 냅뒀어요. 아빠랑 그 여자아이를. 좀 불안하시죠? 생각만 해도. 근데 이 아빠가 이 크리스마스 때 뭘 했냐면 나랑 같이 하자며 냉장고 청소를 시켰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애가 울면서 막 그런 얘기하는 게 열받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국에다 유학원에 전화했어요. 호스트 바꿔달라고. 처음엔 니네가 매달 관리해 준다 그러지 않았냐고. 근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유학원에서 그랬냐면 이것도 다 문화체험이니까 그냥 하면 된다고. 이랬어요. 또 계속 아이가 소프트볼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또 이 아이를 자기 딸내미 시합 있는 날이면 부모들이 거기 가야 되니까 애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오늘 학교 빠지면 안 되냐? 같이 가자. 그 애를 자꾸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또 막 울면서 전화했어요. 근데 유학을 자꾸 해결 안 해줬어요. 그래갖고 한 학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 엄마 진짜 열받으니까 니네 소송할 거라고. 계약 끊으라고. 학교 옮길 거라고. 계약 해지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달 정도 조용하더니 유학원에서 뭘 보냈냐면 니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했으니까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근데 계약서를 봤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계약서를 자기 자녀를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학생을 수속해서 미리 미국까지 보내고 나중에 한 일주일 있다가 그 유학원에서 계약서를 보내더래요. 근데 이미 다 보냈잖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서명을 그냥 한 거야. 봤더니 거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계약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학교를 계속 다니고 호스트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엄마 그걸 안 읽고 서명을 한 거예요. 소송을 1년 동안 했어요. 하지만 불공정 거래로 서류를 제가 도와드려가지고 결국에는 무효로 됐고 지금 역소송 중이에요. 오히려 엄마가 그 유학원에 피해 소송을 지금 했어요. 둘째, 환불 기간 지키지 않는. 이건 또 뭐냐면요. 아이가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4개월 전에 수속을 해갖고 학비를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진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학교를 취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규정에 어디로 나와 있지도 않은데 자꾸 페널티 있다고 30%를 내려. 400만 원인가를 보냈는데 160만 원이 페널티라고 그걸 못 돌려준대. 그것도 황당하지만 그러니까 아이는 어쩔 수 없으니까 모르니까 공정위에다가 전화하고 소보원이랑 얘기했더니 그쪽에서 전문 지식 없다고 대답을 제대로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제 포기했어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260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또 이 학비를 환불받으려면 1년이 걸린대요. 1년.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뭐 학교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다 전화했더니 학교는 팔짝 뛰죠. 학교에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돈을 받은 적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갑자기 표정이 너무 심각해지셨는데, 여러분들이 송금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학비에 대한 송금 확인서를 달라 그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송금하셨으면 송금 확인증 좀 보내주세요. 이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예방하실 수가 있고요. 둘째, 아까 환불 규정 확인하셨으면 정말 학교에서 페널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유학원에서 중간에 페널티를 만들어 갖고 먹는 건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일방적인 환불 거부. 일방적인. 계약서 내용에도 없는 것들을 자꾸 일방적으로 환불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경우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있으시면요, 꼭 소보원이나 공정이나 한국유학협회로 전화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악질인 데들 있어요.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왜 악질이었냐면
인터넷 광고를 엄청 많이 해요. 평균적으로 필리핀으로 어학연수 한 달 하면 어느 정도 드시는지 아세요?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그 공부랑 홈스테이까지, 홈스테이래. 기숙사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럼 3개월이면 얼마예요? 뭐 450만 원 정도 하죠. 근데 갑자기 막 3개월에 200만 원 이렇게 써갖고 막 네이버에서 깜빡거려 막 홈쇼핑처럼. 그 애들이 막 마음이 들 때, 여기는 특히 이제 어학연수 스스로 돈 벌어서 가는 애들 있죠. 알바해갖고 대학생들. 걔네들한테 피 같은 돈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 돈이 없잖아. 걔네 돈을 아끼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를 해. 그럼 상담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한 자리 남았거든요. 지금 당장 송금 안 하시면 이거 이제 마감돼서 못 하세요. 그 애가 이제 뭣도 모르고 미팅도 안 했는데 막 송금을 해. 애들이 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유학원 갔어요. 그래갖고 날짜가 돼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세부에 그 어학교를 갔어.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어학연수를 잘 했어. 근데 2달 되니까 학교에서 갑자기 학생을 불러. 야, 웬만하면 그냥 말 안 하려고 하는데 미안한데 너 왜 학비 안 줘? 그거 황당하잖아요. 학생 이제 돈 다 보냈는데. 이제 아니 돈 보냈는데 니네 에이전트가 돈 안 보냈어. 그리고 이 학생이요, 열받으니까 비행기 끊어가지고 공부를 더 못 시켜준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너 공부 더 이상 못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열받으니까 유학원 찾아갔겠죠. 근데 유학원이 기가 차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야, 돈 보내고 받는 거는 에이전트와 학교 간의 관계인데, 우리 간의 계약인데 네가 일방적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네가 들어온 거니까 우리는 너한테 피해보상 못 해줘. 이래고 배째라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얘가 그래서 경찰서를 갔어요. 경찰서를 가서 환불해줘. 환불 안 해줘요 얘네가. 그래갖고 경찰서한테 일렀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500만 원 미만이면 소액인 거 아시죠? 그리고 관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잖아요. 그냥 돈 빌려준 거 못 받은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야, 너 소액이라서 그냥 기다려. 그리고 너 말고도 이미 유학자, 그 업체 때문에 우리 경찰서에 와서 신고한 사람이 200명이 넘으니까 네 거 해결되려면 한 1년은 기다려야 될 거야.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포기를 해요. 그리고 더 웃긴 거, 이런 소액이라도 여러분들 모르시는데 같은 피해자를 2명 이상 모으면 형사가 돼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근데 이 독한 이 유학원이 어떻게 했냐면, 잘 보고 있다가 뭐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 2명 이상 모아가지고 형사로 걸잖아요. 그러면 학생한테, 그 중에 한 학생한테 전화를 해요. 야, 너 어차피 200만 원 돌려봐야 되는데 그거 못 돌려. 내가 사실 너만 특별하게 100만 원 줄게. 돌려줄게. 그러니까 합의 보자. 너 거기서 빠져. 100만 원 줄 테니까. 근데 애들도 미련한 게 어차피 못 받을까 100만 원 준다니까 솔깃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버리고, 심지어는 걔네 홈페이지에다가 들어가서 제가 오해했었습니다. 이 유학원은 좋은 유학원이에요. 이렇게 써놔요. 게시판에다. 그걸 요구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요. 이런 거는요, 열받아서라도 이 악물고 고소로라도 뭐라도 잡아채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 송금,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송금도 하지 않은 학비에 대한 환불 거부, 그리고 기존에 없던 환불 페널티를 막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가지고 환불한다니까 이제서야. 야, 너 환불하려면 원래 100만 원 내야 돼. 까요. 유학원들은요, 미리 서명받지 않은 거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페널티를 받을 권리가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요, 제가 유학협회에 있긴 하지만 정말 무슨 법적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대신 받아주는 그 기관을 만들고 싶을 정도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모든 유학원이 나쁘게 갑자기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일부의 유학원입니다. 일부의 유학원이요. 그리고 학비를 개인 유용 후 부도 처리. 여기 영국 관심 있으신 분들 있죠? 작년에 뉴스에 9시 뉴스에 영국 유학원 최초로 출연했던 유학원이 있습니다. 남편이 영국 국적자, 시민권자였어요. 와이프가 여자 원장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우징까지 같이 보내요. 학비 보내고 먼슬리를 현지에서 내는 게 아니라 학비랑 집세를 같이 한꺼번에 보내. 그럼 퉁으로 한 6개월, 1년 보내면 돈이 꽤 되겠죠. 영국 가뜩이나 학비도 비싼데 물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애들이 한 번 보내면 5천에서 한 8천만 원씩 보냈어요. 그래갖고 한 몇 명이 보냈냐면 한 100명 보냈나?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래갖고 송금 영수증 달라고 그랬더니 막 송금 영수증 줬어요. 근데 그걸 다 위조했어요. 보냈어 이러고. 그래서 학교로부터 받은 송금 확인 영수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행 송금 영수증을 위조했어요. 맘먹고 덤빈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받으면 영국으로 지 남편한테 보냈어요. 자기 남편한테. 그리고
애들이 이제 막상 비자 다 받고 갈라 그랬는데 영국 학교에서 갑자기 학비 안 보냈으니까 너 입국 안 돼 이렇게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영국 비자는 한번 잘못되면요 몇 년 동안 꼬러와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영국은 대학원 과정 많이 가시죠. 그래서 더 인생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사람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그렇게 아이들이 돈 내놓으라고 빨리 돈 보내라고 유학한테 얘기를 했겠죠. 유학은 시간을 질질 끌었어요. 질질. 한 달 끊었어요. 그 사이에 뭘 했냐? 개인 파산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 50억 가까운 돈이 허공에 떠버렸어요. 그 아이들요, 몇몇 학생만 영국 대사관, 영국 교육원, 사정사정에서 학비 없이 저희가 구제 도와드렸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못 가고 지금 한국에 있어요. 소송하고 있어요. 벌써 1년 넘었어요. 관련법이 있었으면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 한국에 아직 유학원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부도 문제예요. 저 잡혀갈 수도 있는데, 교육부가 왜 문제냐? 교육부 산하에 유학 관련된 부서가 없어요. 그리고 교육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셨을 텐데 고등학교까지의 조기 유학은 원칙상으로 지금 불법이에요. 근데 하도 많이 가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미성년자니까 처벌을 안 할 뿐이지 고등학교까지의 유학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학업법이 통과가 돼서 교육부 안에 유학 전문 부서가 생겨서 합법적으로 아이들이 유학을 하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앞으로 차세대를 이끌 인재들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이민법은 있어요. 또 웃긴 게. 근데 그럼 다른 나라 국민 되는 사람들을 위한 이민법은 있는데 외국에서 유학하고 한국으로 돌아와갖고 인재로 쓰일 애들을 위한 유학법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게. 유학을 그렇게 많이 가는데.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저희는 9월에 꼭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다. 7번. 내가 이제 여러분들 개인 대 개인으로 상담하시죠. 라고 큰 유학원들 가면 제 전담 직원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환불이나 수속 진행이 안 된다고 쌩까. 왜? 담당자가 그만뒀대요. 내 담당자가. 인수인계가 안 됐대. 아니면 학교 환불했는데 그 담당자가 없어서 환불이 안 된대. 이거는 회사에다 소송하셔야 돼요. 회사가 그걸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몇몇 유학원 중에 직원의 급여 체계를요, 다 직원 한 명 한 명마다 보험이나 이런 것처럼 개인 사업자로 자꾸 돌리는 데들 있어요. 그런데 잘못 걸리시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 퇴직하면 정말 여러분들 보상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다음, 비자 수속 시 재신청에 대한 비싼 비용 요구.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 비자가 떨어졌어. 근데 내가 정말 가고 싶어. 뭐 동아 쪽이라도 잡아야 되니까 막 검색해 보니까 미국 비자 공식 대사관 지정 뭐 이렇게 광고하면서 뭐 제 비자 신청 전문 이렇게 돼 있어요. 수속료 얼마냐 물어봐? 100만 원이래. 100만 원이면 진짜 우리가 특별한 우리만의 소스로 비자를 받아주겠대. 그리고 받아요. 뭔 코치인가 뭔가 있어. 100만 원인가 받아. 그래서 수속을 해. 근데 떨어져 또. 그러면 그 100만 원 환불을 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환불 안 해줘요. 왜? 우리만의 노하우를 쓰긴 썼으니까 못 환불해준대요. 여러분, 미국 비자를 위한 스페셜한 기술을 소스를 갖고 있는 유학원은 있다 없다? 없어요. 정상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믿지 마세요. 다음, 학비를 너무 빨리 오고. 나 9월에 갈 건데 1월부터 자꾸 돈 달래. 에? 학교 규정 보면요, 아무리 맥시멈으로 내도 3개월 넘는데 없어요. 막 써. 지 통장에 막 몇천만 원 있어. 지 돈인 줄 알고 막 써. 그래, 학생한테는 죄송합니다. 제가 감옥이라도 가겠습니다. 감옥에 가서 새 사람이 되어 나중에 나와서 갚겠습니다. 이따위 말이나 하고 있어요. 다 실화입니다. 아시죠? 누군지? 실화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유학업법이 제정되고 허가제로 더 바뀔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협회 회원사 이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협회 회원사 이용한다고 제가 돈 되는 거 있나요? 없어요. 전 그냥 협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뿐이고요. 다만 윤리강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쓰자는 표준 약관을 쓰고 있잖아요. 안 쓰면 그거는 회원사 이상한 거예요. 그거 쓰시고 보호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협회 회원사랑 상담하셨는데, 수속을 하셨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럼 주저하지 마시고 한국유학협회에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대신에 칼을 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시면 한국유학협회 또는 김기동 사무국장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